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게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요. 완전히 그 극과 극만 존재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거의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여전히 그냥 못하는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좀 관리를 받으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관리도 못 받고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얘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하위권으로 갑니다. 중간이 하위권으로.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혼자 둬도 잘하는데 학교도 안 가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서 하위권은 하위권으로, 중간도 하위권으로,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은 더욱더 높은 상위권으로. 그래서 중간이 없답니다. 중간이 완전히 극과 극, 뭐 비닉빈 부익부, 뭐 이런 거. 성경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부해질 것이고, 그리고,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언급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은혜. 은혜인데, 아무튼, 요즘에는 완전 극과 극의 시대가 학교가 극과 극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하고는 어떤 양상이냐면, 이 공부 못하는 애들, 하위권으로 간 애들을 부모님이 그거를 못 보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이라도 보낸다 해서 그 애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되는 애들이 관리가 필요한 애들이 학원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학생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이죠. 뭐 숙제도 못하고 뭐 자기가 혼자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겠죠. 그런 학생들이 주 2회 뭐 이런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높은 성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횟수로 보면은 주 2회 뭐 이렇게 나오는 학원이잖아요. 그럼 학원에서는 뭐 선생님이 막 하니까 한다고 쳐. 근데 그 이외의 시간에 이 학생들의 특징은 안 하는 학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 생각은 미래의 학원은 자기 주도형 학원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주도형 학원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은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선생님 관리를 해주는, 그런데 이런 학원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들 자기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 아니라 애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주 2회 뭐 이렇게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알아듣는 애도 있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억지로 끼워놔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애들은 그 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돈도 뭐 나가는 거고 그 뭐 시간도 손해 보는 거고 다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런데 자기 주도식 이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기 수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온라인으로 하는 이 수업이 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의 수준에서 시작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시간 투입을 해주면, 그래서 매일 와서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너는 매일 1시간 가지고는 너무 곤란하다. 2시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주면, 그들의 실력은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동반해주는, 같이 이끌어주는 선생이 있으면 이들의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라면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수업을 하는 이런 자기 주도식 학원 이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끼고 하는 학원들이 다 이러한 학원들인데, 그럼 이제 중학생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중학생은 중학생도 초등학생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중학생이 되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없고, 이런 학생들은 선생이 학원으로 나오게 한후 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것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자기 주도식 학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들은 이해는 하죠. 이해는.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는 없죠. 그런데 얘네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할 수 있게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학원을 오면 시키는 거는 하니까, 학원에 오래 있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기 능력은 향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학생이 학원에 오래 있으면 수강료를 더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주도형 학원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시간은 뭐 2배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2배로, 교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자기 주도형 학원으로, 다니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점은 중학생은 시험 대비가 있다. 이거죠. 시험 대비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시험 대비 때만 일관적으로 다 똑같은 학년이면 똑같은 걸 공부를 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는 중학생도 뭐 자기주도식 학원, 이런 학원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등부는 어떠한가? 고등부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날을 가르치질 않으면 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10시까지,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는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또 애들이 야자까지 하고 뭐 학교에서 일해버리면 학교에 올 시간이 없어서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일요일 날 수업을 안 했죠. 일요일 날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신 토요일 날 4시간 수업반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진짜 문제점이 있는 게, 토요일 날 또 일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고등부인데 토요일 하루만 하는 학원은 이게 단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등부는 일요일까지 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높은 또 신앙심으로 일요일은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내가 데리고 가던 학생의 반 이상을 잃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지.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저의 상황은 어떠냐면, 저는 이곳에서 초등부와 중등부만 가르쳤었고, 초등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등부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코로나 덕분에, 로나 씨 덕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쳤던 그 중3 학생들 중에서 학교의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니까 이제 그 덕분에 또 제가 가르친 그런 계속 4월, 5월, 뭐 6월까지 끌고 나간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학교에 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네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일주일에는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를 나가고, 그 다음 일주일은 집에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를 나갈 때는, 학교를 안 나갈 때는 학원으로 불러서 지도를 하고, 예,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갈 때는 이 애들의 진도에 맞춰서 제가 그 설명 녹음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냐면요, 예, C뮬, 모의고사 3개년 모의고사 C뮬 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자이스토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을 해서 설명 녹음 이런 거를 해서 기숙사에 있을 때 들어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죠. 그런데 저는 줌을 이용해서 뭐 동시간대에 여러 학생들을 접속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거는 절대 안 했어요. 그것은 정말 피로도가 큽니다. 그것은 교실에서 애들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 훨씬 피로도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양평고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내신 200점 만점에 170점 이상 그 정도 이제 애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190 이상짜리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아닌데 적어도 이 양평고 다니는 애들은 머릿속에 개념은 존재하는 애들이란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막 살면 안 된다. 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진짜 막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은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좀 존재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생각할 줄을 알고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나오고 학교에 이제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저는 카톡을 통해서 그 해설 강의 그거를 이제 전송을 해 줬는데 예, 그렇게만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만 시켰는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끌고 오고 있고 이번에 시험이 이제 끝난 이후에 학생이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인데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주 정도 학원을 나오는 거고 2주는 얘네가 학원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해설 강의를 듣고 제가 내준 숙제를 하고 이제 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놓고 봤을 때 이 애들이 개념이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제가 생각한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밴드에도 한번 뭐 홍보차 올리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홍보를 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 동네가 고등학교가 없는 동네예요. 예. 저희 동네에서 이제 양평구를 다니는 애들이 총 13명이랍니다. 예, 이 큰 동네에서. 예, 걔네를 다 접수할 생각이에요.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른 애들이 뭐 시험 점수 잘 나오고 학교 공부 잘 따라가고 뭐 이것만 봐도 그냥 들어올 마음이 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얘네를 좀 접수를 하자. 13명. 예, 양평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 13명을 좀 올해 안에 접수를 하고 내년이 되면 또 고2를 또 받자. 얘네가 고2로 올라가고 또 양평고 다니는 고1을 받자. 그런데 학교를 좀 지정을 하자. 왜냐하면 이 한 학교만 해도 벌써 교과서를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교과서가 2개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모의고사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에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많아지고 퍼져버리면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교습소 하면서 이 애들 다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나중이 되면 본인의 체력이 안 따라준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애들만 가르치겠다라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는 요 고등학교 애들만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제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시대에 맞게 가르치는 거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변해 가야 한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원장님들 중에서 한 5년 전에 본인의 학습 방법과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본인의 학습 방법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한번 변화를 모색하셔야 됩니다. 사실 강사들이 1년 1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책도 매 해마다 업그레이드 해서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랜차이즈 이게 좋긴 한데 이것만 하면서 여기에 매몰되다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후퇴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아니고 매 해마다 본인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스타일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고등부 가르치는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보다는. 그런데 저는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달에 반만 가르치고 반은 이제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내렸습니다. 가격을. 가격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이 가격에 이 정도 해주면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다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시대에 맞게 좀 변해라.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을 좀 적절히,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온라인 기반을 좀 적절히 이용해서, 원장님은 힘을 좀 덜 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래도 받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투입되는 시간도 원장님이 그냥 혼자 온라인 안 끼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시간 투입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원장님들이 한번 힌트를 얻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내일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